몰입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처음엔 지루할 것을 좀 각오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루해. 몰입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이렇게 무대가. 이 무대는 우리의 마음 또는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배우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배우들이 막 여러 배우들이. 그리고 이제 감독이 있는 거지. 그럼 배우는 뭐냐?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독은 의식이라고 보시면 의식이라고 이게 생각을 조절한다라고 치자니 생각 조절. 우리의 뭐 의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띄우고 싶은 배우는 얘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 배우는 웬만한 관객들이 좀 싫어해. 우리 마음들이 좀 싫어해. 그래서 얘 뭐니 튕겨. 얘를 계속 올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잡념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띄우고 싶은 거는 수학인데 수학이 떠오르지 않고 김태희가 떠오른다든가 수학이 떠오르지 않고 아이유가 떠올라. 막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잡념이 들어오는 상태고 몰입이 안 된 상태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지루해. 지루하다고. 한 가지 생각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시간이 안 가게 돼. 아시겠죠? 그때는 가장 좋은 요령이 뭐냐? 당황하지 말고 계속 얘를 띄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놈이에요. 내가 계속 그러니까 잡념이 무의식적으로 얘를 띄우게 되는데 내가 계속 얘를 띄우려고 이 의지가 얘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얘랑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 특히 뭐 관객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해. 이 배우에. 우리 원래 그렇잖아.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은 별로라도 그 배우의 연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게 돼 있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얘를 그냥 꾸준하게 띄우게 되면 천천히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호응하게 되면서 몰입하게 되는 거지요. 흔히 이제 황영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시험 공부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 정도면 한 6시간 정도 내 생각이 그래. 6시간 정도면 충분히 몰입이 되어서 그 몰입된 상태로서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시간만 좀 고생해가지고 한 가지 생각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완전히 내 뇌가 공부하는 뇌로 바뀌어가지고 준비가 딱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선생님 경험으로 딱 해보니까 처음에 나도 뭔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짜증나고 잘 안 되거든. 짜증나고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5분도 못 가가지고 막 지치고 어떻게 겨우 버텨가지고 30분 겨우 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도저히 하기 싫고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 나도 그래. 지금도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몰입한 요령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것만 생각해야지. 다른 생각 쫙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 말고 다시 이거 생각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이거 생각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남고 그때부터 시간을 내가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시계를 딱 보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루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잡념이 끼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호응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몰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루할 것을 각오를 하세요. 두 번째,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마음이 좀 들뜨거나 고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 고민거리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가 공부하기도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선생님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내가 그걸 다 했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잖아. 이거 언제 끝내? 이거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이것도 사실 잡념이지, 그지? 그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언제 끝내? 너무 지루해. 이런 식으로 다 모는 거니까 다 잡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치 이걸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해. 나 이미 국어 공부 다 끝냈어.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막 느끼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지루함이 없어져. 진짜. 좀 유치한 것 같지? 근데 해봐.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야, 이게. 내가 뭔가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 할 때 난 이거 이미 다 끝냈어 라고 정말로 실제로 그렇다라고 느껴야 돼. 나는 이미 이걸 끝낸 거야 라고 느끼면 재미없지 않아. 할만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지루함 느끼면 나 이거 다 끝낸 거야. 한 가지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냥 잘 나가게 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처음엔 진짜 쉽지 않은 거였는데 해봐. 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공부의 난이도를 좀 높이면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흔히 읽기와 쓰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하면 대부분 읽기랍니다. 왜?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 조금만 내가 머리를 약간만 쓰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읽기를 내가 중시한다고.
근데 막상 해보면, 읽기를 하다 보면, 그 읽기의 내용이 좀 지루하거나 좀 너무 쉬워져 버리면, 한 방에 그냥 집중이 꺾여버리고 몰입이 깨어집니다. 그보다 쓰기를 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쓰기 하는 학생들 잘 봐. 걔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 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잘 봐. 걔 이상하게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왜냐하면 얘가 난이도가 더 높아. 그래서 몰입이 잘 돼. 읽기보다 쓰기 또는 듣기보다 말하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으면서 몰입이 잘 되는 거거든? 다시 써줄게. 난이도로 보면 읽기보다 쓰기가 낫고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나아.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닝을 한다 치자. 그럼 영어 듣기니까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지. 듣기를 하면 내 머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몰입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은 걸 내가 말하려고 노력을 해봐.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냥 그거에만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듣기를 하는데 갑자기 1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전보다 많이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말하기 시간을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반복해도 갑자기 많은 것들이 들리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갖고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 사과탕 공부할 때 나 9과목 공부했어야 됐거든. 그럼 9과목을 내가 300일 만에 끝내려고 하면 이게 끔찍한 거야. 20일 만에 한 과목씩 봐야지 1년 동안 3번 볼 수 있거든. 봐봐. 20일 동안 9과목을 보면 대충 한 200일 정도 잡히지, 그지? 200일 잡히면 200일 동안 한 번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한 80일 동안 2번 보고 그 다음에 20일 동안 3번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내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개념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 있잖아. 그 개념들을 처음에 한번 수첩에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첩을 안 보고 내가 적으려고 했었어. 보지도 않고 적으려고 했다고. 그거 우리가 언니 백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기를 하다 보면 공부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집중이 잘 돼서 몰입감이 뛰어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수학을 공부해본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너희들 지금 수준에 더하기 빼기를 200문제 주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몰입이 될까? 안 되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근데 뭐 풀랑 말랑한 3점짜리나 4점짜리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한번 열심히 풀어봐 하면 내가 거기 집중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훅 가버리지. 뭐 이래? 너 큰일 났다 이거. 한 시간 동안에 한 문제 이렇게 쏟아부었네. 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야. 원래는 수학 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몰입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고력이 증진되어서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 시간을 소홀히 한 친구들은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럼 다시 반대로 그럼 왜 3, 4점짜리 문제가 몰입이 잘 되냐? 이유가 뭐냐? 난이도가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몰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공부의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부의 난이도를 높여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어. 내가 이 과목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찾아내다 보면 몰입이 잘 되고 1년 동안 1200시간 보내는 건 껌이라 이거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공부할걸?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끝장을 볼 생각으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애매한 마음. 이거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는 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가지고 몰입이 잘 안 돼. 우리 마음가짐이 약간 허술한 마음가짐일 땐 당연히 잡념이 들어오기 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오늘 하루 동안 이것만 한다. 지겨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오늘 하루 동안에 나 정말 너무 병신같이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거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그럼 사실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준에서 4시간만 집중해서 공부를 잘해도 진짜 엄청난 성적에 이렇게 향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돼. 나 이거 끝장낸다 라고 생각하면서 딱 접근해서 한 가지 생각만 해야지, 한 가지 생각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쫙 이렇게 늘어나면서 진짜 4시간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여지를 주지 마. 알았지? 그리고 시계를 절대 보지 마. 웬만해서는. 알겠죠? 시간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생각했을 때 잡념이고 몰입을 깰 텐데 가장 무서운 놈이야. 걔를 좀 어떻게 좀 버려야 돼. 알겠죠? 요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지루할 걸 각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봐. 너무 지루하면. 알겠지? 나 이미 다 끝냈어. 너무 기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끝장을 볼 생각 시작해야 돼. 알겠지? 이게 소소한 팁이고 가장 근본적인 팁은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가지 생각만 내가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 이 네 가지 팁을 잘 써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이 몰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끝이 났고, 이제 나머지 얘기는 뭐냐면, 이 몰입과 상관있는 여타 얘기는, 사실 내가 봤을 때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1년치 공부를 잘하자 해서 끝나지 않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야. 인생 바꾸기 프로젝트야. 인생교육 프로젝트. 인생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나는 너희들 많이 만났잖아. 뭐, 아는 친구도 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한 친구도 있어.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이거 못해. 라고.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특히 보면, 우리 특히 SGR, 좀 강하지? 그치? 그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뭐 이해를 못해.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보고 난데 뭐라고 얘기하냐? 못해, 병신아. 이렇게 얘기해. 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가 못한 이유는 뭐냐? 지 자신의 그런 사고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야. 자기를 믿어야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거만해도 괜찮아.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지금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난 좀 약간 거만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국어 때려치고 이제 한 10년만 내가 수학 공부하면 내가 수학 시장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쳤지, 그지? 안 미쳤어, 내가 봤을 때는. 재능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적성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뭐 너희들에게 내가 묻잖아. 너 뭐 되고 싶은데? 그러면 되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저에게 어떤 적성과 재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개뻥이야, 그게. 왜 개뻥이냐? 중요한 건 일만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뭐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가더라도, 내가 문과의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도 이과 쪽으로 가서 내가 일만 시간을 보내면 그게 전문가 돼. 전문가 된다고. 그러니까 적성이나 재능이 있다는 거 없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야. 네가 만약에 좋아하는 일이 없어. 그건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한 게 없다는 얘기야. 네가 열심히 한 만큼 그걸 좋아하게 돼. 알겠지? 자기를 믿어. 넌 열심히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잘하게 돼. 나 같은 경우엔 국어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으냐, 그거 아니야. 사실은. 난 원래 수학 선생님 되고 싶었어. 왜? 수학에 내가 몰입을 했었거든.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입하는 이 수학을 계속하면서 가르쳐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왜냐면 난 문과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고2 때 이미 선생님 뭐 할까 했을 때 이미 난 문과로 갔으니까 수학 선생님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 국어랑 사회랑, 그러니까 뭐 역사나 다 포함해서 사회랑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일단 너무 싫었어. 알겠지?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마음의 벽을 없애고 나중엔 영어 공부할 거야. 난 영어도 일반 시간 보내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알겠지? 여하튼 영어 싫고. 그 다음에 사회는 그때 현실적으로 들어보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구만. 좋은 선택이었지, 지금 생각해도. 그지? 그래서 국어 선생님 하게 된 거야. 국어 선생님 했는데 뭐 재밌나, 이게? 문학 수업은 처음에 나 문학 뭔지 몰랐지. 그냥 수능 공부하면서 문학 대충 때려 맞추고 이제 들어왔는데, 대학교 들어왔는데 선생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문학 공부하는데. 뭔 말이야? 이거 뭐 들을 필요가 있나? 문법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문법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듣지도 않았어. 저 멀리 팽개쳐주고 인생은 어떻게 되라 하는 심정으로 살다 보니까 연애하고 빠지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다가 딱 정신 차리고 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군대 갈 무렵부터 내가 마음을 먹었어. 이제 난 최고의 강사가 되기로 했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문법도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공부했어. 웬걸.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재밌어. 몰입이 되어서. 진짜야.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어렴풋이 깨달았어. 근데 그때 뭐 생각했냐면, 내가 알고 보니 문법에 재능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재능이 나타나는 거야. 사실 재능이 아니지, 그지? 재미가 나타나는 거지. 몰입이 되고 재미가 나타나고 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를 못 믿게 되면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불신, 불안 이런 게 생겼어. 그럼 끝나는 거야. 가다 보면 뭐 약간 좀 부시감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가 흔히 최고의 거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다 방황했어. 내가 가는 이 길 맞을까?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다 불안함을 느끼고 가는 거야.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갔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 선생님, 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의존하지 마. 나는 물론 너에게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넌 이미 네 스스로가 제대로 못 가는 걸로 결정지어 버렸단 말이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남에게 맡겼잖아. 그러면 그건 이미 끝이야.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내가 불안하더라도 내가 이것 정도 이 불안함을 잡을 수 있다. 어차피 불안한 거는 끝까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5, 6번이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에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난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 실패는 다시 실패와 성공으로 갈려. 이거의 관점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100점짜리 성공이다 치자. 근데 내가 원래 목표는 50점으로 잡았어. 응? 난 겸손하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30점밖에 얻어내지 못했어. 알겠지? 그럼 나는 이건 실패했구나. 아, 나 어떡해. 나 망했어. 난 능력이 없어. 난 재능이 없어. 난 이거 그만둬야 돼. 라고 생각해버리면 끝장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원래 50점을 목표로 했는데 30점 얻었어. 내가 0점인데 30점이나 된 게 어디야. 내가 너무 목표를 높이 잡았나 보지. 어떤 사람은 어때? 목표를 안 잡아. 나 목표 안 잡았어. 그냥 먼 훗날에 100점 맞을 거야. 뭐 이런 거. 지금은 틀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점만 얻은 거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한 거야. 이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면 실패야. 근데 예를 들어 뭐 내가 10문제를 풀었어. 수학. 그럼 내가 2시간 공부하는 다음에 10문제를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3문제밖에 없다고. 그럼 30점밖에 못 받은 거잖아. 누군가는 실패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수학에 재능이 있어. 난 병신이야. 2시간만 공부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이게 성공이라 치더라도 앞으로 이 7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3문제나 맞췄네? 성공. 다음에는 또 더 맞추면 되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밀고 가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실패라고 규정 짓는 순간에 그건 진짜 실패가 되고 그냥 나가기 위한 시행착오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흔히 내가 잘한 말 있잖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된다고. 100번의 실패, 1000번의 실패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자기의 능력이 한 이 정도야. 내가 요 정도 문제가 만나가지고는 절대 성적이 늘지 않아. 왜냐면 내 능력의 반틈만 써도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이 정도 문제를 접해야지, 봐봐. 우리가 흔히 잠재 능력이 요 정도 있다고 친단 말이지, 요 정도. 그럼 이 정도 능력의 문제는 잠재 능력까지 풀로 발휘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럼 이거 맞출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면서 어떻게든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노력하면 맞췄든 맞추지 못했든 상관없이 이 능력 자체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냐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는 지금부터 수능때까지 3000문제를 풀었는데 3000문제를 다 맞췄어. 그럼 그 새끼는 절대 성적 안 올라가. 왜? 능력이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 자기 능력 아래 거 문제를 다 맞췄다는 얘기잖아. 야, 난 지금까지 한 1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난 자신이 있어. 그럼 걔가 100% 장담하는데 성적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누군가에게는 실패야. 근데 누군가에게는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기 믿음, 자신감. 그런 게 없으면 성공 못해요. 꾸준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몰입하면서 실패를 거듭하시고요. 특히나 뭐 언어나 수학 같이 이렇게 사고력이 중시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만 해야 돼. 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 걔는 공부 방향 자체가 뭐냐면 맞춘 문제는 이미 의미가 없어. 맞춘 거는 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맞춘 거니까 그거 갖고 뭐 부여잡아봤자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자기가 틀린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왜 틀렸을까를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너희도 뭐 흔히 뭐 명사들의 특강 해가지고 들어보면 다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결국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뻔한 말 하잖아. 그 뻔한 말이 사실 진리인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그냥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뻔한 진리고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진리니까 그 진리를 자기 걸로 만드세요.